도함수의 활용 3번은 너무너무너무 편안하게도 이론 설명할 게 없이 앞에 것들 배운 걸로만 그냥 쭉쭉쭉 풀면 되거든요. 근데 속도가 어디부터 시작하니? 29번부터 시작하니? 이러면은 속도 오늘 설명을 좀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숙제를 낼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유나, 밝은 표정. 아니, 근데 미적 1부터는 애초에 진짜 그거라니까? 잘 배우면 잘 맞는다니까? 이게 선행이랑 좀 약간 그게 좀 괴가 달라. 약간 나는 근데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 100%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선행빨 받는 거 하면 공수 원투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진짜. 대수미적이 선행빨을 받으려면은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그러니까 공수 원투는 한 가지만 충족돼도 돼. 선행하는 중딩이 똑똑할 것. 이거랑 두 번째는 선행하는 중딩이 성실할 것. 이 두 가지가 둘 중 하나만 맞아도 공수 원투는 고1 때 이득을 봐. 근데 대수미적은 둘 다 만족이 돼야 되거든. 똑똑하면서 성실해야 되거든. 그런 중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근데 고등학생 중에도 지금 성실하고 똑똑한 친구, 같이 있는 친구. 봐봐, 민혁이 벌써 성실하지 않잖아. 한 번도 안 왔다잖아. 그룹 스터디. 새끼 진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등급을 가져가실 수 있겠다. 그럼 반대로 그러면은 이제 선행을 하고 있는 중학생들은 어떤 마인드여야 되겠어? 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 되겠지? 그치? 그런 거지, 뭐. 여튼, 자, 미적분 1 등급을 한번 잘 받아보기 위해서 해봅시다. 이게 윤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윤희가. 아직도 숙제 좀만 더 내려 그러면 아주 그냥. 자, 가볼게요. 야, 세실근을 갖고 싶대. 푸는 방법이 두 가지야. 인데 둘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세실근을 갖는 방법은 1번 방법은 이거야. 극대 곱하기 극소가 음수일 때야. 잘 봐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극대와 극소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실근 가지려면. 이렇게 생긴 애가 세실근 어떻게 가져? 못 가져. 그러니까 일단 굴곡이 있어야 돼. 3차 함수가. 그러면 잘 봐. 그러면 세실근을 가지려면 여러 대의 x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봐봐. 극대와 극소가 서로 극대 양수, 극소 음수, 둘의 곱이 음수이면 돼. 그러면은 세실근을 가져. 알았지? 근데 이게 의외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야. 약간 정통법이라 이거야, 이게. 의외로. 세실근 갖는 거. 두 번째는 y는 k선을 활용할 건데 일단 요거 먼저 풀어볼게. 그러면 두 번째 좀 이따 쓰고, 자, 첫 번째 거 보자. 이거 미분해보자. 극대 극소가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프를 찾아보자. 얘 이렇게 나올 거야. 미분했어. k 없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수라고 생각하고 얘를 미분해본 거야. 나왔네. x가 2랑 -1일 때네. 그러니까 여기 -1에서 극대, 2에서 극소잖아. 야, 그럼 -1일 때 함수값 어떻게 찾아? 넣어야지. 7 플러스 k. 야, 2 넣었을 때 함수값 어떻게 찾아? 넣어야지. 예, 그럼 봐봐요. k 플러스 7이 극대고 k 마이너스 20이 극소인데 둘이 곱한 게 음수여야 되니까 야, k의 범위 20부터 마7이에요. 나왔죠? 그쵸? 어때요? 쉽죠? 그쵸? 네. 이렇게 하나 k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세실근을 가져요. 자, 두 번째 방법인 y는 k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일단 이 방법도 알아두는 게 좋아요. y는 k 이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저식을 k는으로 씁니다. k는 요거예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만 그리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y는 k랑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2x가 맞나? 라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얘를 그려봅시다. 얘를 그리면은, 자, 우리 미분 아까 한 거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2라고 그려질 거예요. 미분하면 여전히 근은 똑같이 나오겠죠? 부호만 바뀌었으니까. 그쵸?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친구한테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값이 얼마일까? 얼마야? 뭐라고? 마칠 아니야, 이거? 그쵸, 마칠이죠? 마칠. 자, 여기는 20이겠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y는 k를 칠 건데 세실근이 나오고 싶어. y는 k와 얘가 세 개에서 만나고 싶다는 뜻이랑 똑같잖아, 세실근이. 그치? 여기 쳐야 되겠네? 아, 뭐야. k 값이 20이랑 마칠 사이잖아. 라는 게 눈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근데, 자, 세실근을 가질 때만, 세실근을 갖는다 할 때만 이게 좀 쓰이는 거고, 얘는 좀 범용적이에요. 얘는 그 뒤에 있는 문제들 풀 때도 k는으로 두고 다 몰아 넣은 다음에 걔를 그려서 k를 착착착 치는 문제 있죠? 이걸로 푸는 거, 이게 훨씬 더 여러 문제에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문제 특 정통법은 이거고요. 참 이게 좀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웬만하면 이걸 이제 쓰시면 될 거예요. 5번 한번 해볼까요? 네, 보세요. 3분의 2의 x 세제곱, 2분의 1의 x 제곱, 3x 더하기 8분의 3 마이너스 p는 0이 한 개 음근이랑 두 개 양근을 갖고 싶대요. 자, 는 p로 갑시다. 세실근인데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는 p로 갈게요. 는 p 넘긴 다음에 얘를 그릴게요. 어떻게 해요? 미분해서요. 그리면은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죠. 자, 이 친구 1, 3, 1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 그려보면은 자, 마이너스 1과 2분의 3이 그 값인데,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양근, 음근 이런 멘트가 나왔잖아요. 아, y축이 중요하죠. 왜냐고요? y축의 오른쪽은 양수들이 나올 거고 왼쪽은 이제 x가 음수들이 나오니까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 제가 y는 p를 칠 건데 p가 이런 데 있어야지 양근 득의 음근 하나 나오는 거죠? 그쵸? 그쵸? 아, 그럼 p의 범위는 이 값부터 여기 요 값 사이가 되겠네요. 그쵸? 이 값부터 요 값 사이가 p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p를 쳤을 때 양근 두 개, 음근 하나 나오겠죠. 그쵸? 자, 2분의 3을 넣어봐야 되겠죠? 아, 좀 극혐이죠. 그쵸? 2분의 3을 넣으면은 4분의 9, 마이너스 8분의 9, 가 플러스 8분의 9. 또 2분의 3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또 2분의 9, 더하기 8분의 3. 8분의 3, 8분의 9 더하면 8분의 10이니까 얼마죠? 2분의 3 마이너스 3이네요. 마이너스 3. 얘가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얘 마3이래요. 아, 그럼 p의 범위는 마3보단 크고 0보단 작겠죠. 여기 0이겠죠? 0, 8분의 3이네. 8분의 3. 미안해요. 0,8분의 3이죠? 8분의 3과 마3 사이에 p가 있었으면 좋겠어요가 되는 거죠. 그쵸? 답이 2번이네요. 그쵸? 네. 그러니까 는 k, 는 p, 는 a라고 놓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가로선에 척척 치시면 돼요. 알았죠? 자, 9번 하겠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인지라 뭐 더 할 게 없는 문제겠네요. 9번 문제 x 세제곱. 잠깐만요. 9번 문제 이미 해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은 차라리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1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번을 풀게요. 10번 문제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k는 0인데 세실근을 갖고 싶대요. 아, 근데 이게 다른 게 뭐가 있냐? 얘는요, 봐봐요. k는으로 써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제가 뭘요? 인수분해 하는 걸 못 참겠어요. 인수분해 해보니까 x제곱에
2x 플러스 3인데,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은, 자, 0과 마이너스 2분의 3을 이제 근으로 가질 건데, 자, 마이너스 2분의 3이 관통근, 0이 접하는 근이에요. 그래서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관통근, 0 접하는 근을 그려봤는데 또 못 참는 게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그림이 쉽게 나왔으니까 미분 안 하고 그린 거죠. 자, 못 참는 게 생겼어요. 뭐냐면요, 비율관계를 보니까 1대 1대 1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3 거리니까 2분의 1씩 가면 될 것 같죠. 자, 이 점의 좌표는 얘에서 2분의 1 오른쪽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극대값 마이너스 1일 때 네, 되겠죠. 그쵸? x가 이렇게 비율관계를 바로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0부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가 1, 1, 1 이렇게 1대 1대 1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 거리가 2분의 3이야?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야. 2분의 1만 앞으로 오자. 된 거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세실근인데 지금 이 함수 그렸어요. 여기 x축이에요. 접하는 거 맞고. k를 칠 때 이런 데 쳐야 되겠죠? 우리 이 값 알아야 되겠네요. 자, 이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할 때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이겠네요. 그쵸? 아, k 값의 범위는 1보다 작고 0보다 크겠죠. x축보다 커야 되니까. 잡히시죠? 그쵸? 극대값 구했으니까. 네. 어때요? 쉽죠?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13번을 한번 해볼까요? 13번. 예, 13번이 뭔가 문제가 다른 것 같죠? 아니에요. 13번도 문제가 아주 쉽습니다. 13번. 자,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x가 서로 그 세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세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대요. 자, 워딩 그대로 만약에 이거 x죠. 워딩 그대로 문제를 풀면은 얘를 그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그리면 다시 얘를 그리면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얘를 그리면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가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뭐 여기 접하는 데보다 좀 위에 있고 접하는 데보다 밑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문제 풀겠지만 워딩 그대로면 그거보다는 어차피 둘이 만나는 걸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놓게 되겠고요. 이럴 바에는 그럼 또 k 는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냥 k 오른쪽 넘기고 얘 넘겨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마이너스 9x 차라리 내가 얘랑 y는 k랑 만나는 게 편할 것 같아. 가 낫겠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이 있다면, 제발 부탁이에요. 눈이 있다면, 이 아이가 마이너스 x 마삼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빠르게 캐치해주면은 그림이 너무 행복하죠. 왜냐면 이 친구 또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0이 관통근, 3이 접하는 근, 자, 최고차항에서 음수니까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 자, 너무 또 행복한 게 비율관계가 딱 좋게 나왔죠? 그 값에서 선이 쫙 알아서 그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이더라. 여기가 3이면 여기는 1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한 칸당 1일 거니까. 그쵸? 얘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면 1, 1, 1. 네. 1 주면 되겠죠. 어차피 우리 세실근 가져야 되니까 y는 k를 치면 이런 데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일 거예요. 아마도. 됐죠. 따라서 k의 범위 0보다 작고 마사보다 크죠. 그쵸? 0보다 작고 마사보다 크죠. 됐죠? 어렵지 않죠? 네. 비율관계까지 제대로 알게 되면은 미분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수분해 한 걸로 그림 잘 그려놓고 비율관계 적용하면은 미분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죠? 얘가 13번이었어요. 13번 문제였고요. 그럼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한 4차 분응식 x의 4제곱 마이너스 32x 더하기 a가 있고요. 제가 0보다 크다고 했는데 자, 이게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네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A만 혼자 놓으세요. 부등식이고 자시고 A만 혼자 놓고 나머지 넘기세요. 자, 얘를 그려보겠습니다. 얘를 그릴게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 미분해서요. 자,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32가 미분된 거거든요. 지금? 잠깐만. 이게 0 나오는 지점을 찾고 싶어. 잘 들어봐. 음수인 봐봐. 음수인 4차 함수니까 분명히 이런 그래프나 뭐 이런 그래프나 이런 그래프나 이런 거 중에 하나일 건데 잠깐만. 미분했고 0 되는 걸 찾아보니까 x값이 2 하나야. 근이 2 하나밖에 없어. 실근이. 인수분해 해봐. 2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일단 얘는 아닌 거야. 왜? 얘는 근이 3개 있어야 되거든. 프라임이 근이 3개 있어야 되거든. 사실상 따져보면은 그냥 뭐 얘네들 중에 하나일 거야. 어쨌든 간에 그림이. 그러니까 내가 얘네 중에 하나면은 사실 봐봐. 부등식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대충 그리고 하여튼 x는 2에서 그 값을 갖는다는 거 아니야? 얘가 2에서 프라임이 0이니까 저거 프라임한 거가 x 2 집어넣으면 0이라며. x는 2에서 원래 함수는 그 값을 가질 거 아니야. 얼마야 2 집어넣으면? 2는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야지. 2를 넣으면 얼마야? 48인가? 48이야. 잠깐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보다 a가 항상 컸으면 좋겠다니까 a가 어디에 있으면 좋겠어? 그림을 봐봐. a가 여기 있으면 좋겠네? 와 있는 a가? a는 48보다 크면 좋겠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분해가지고 프라임 0 되는 지점 찾아서 거기가 극값인 애를 알면 되겠고 그 극값으로부터 a가 위에 있으면 되겠죠. 아마 이런 애들이 있어요. 아니 쌤 여기가 x는 2가 극값인 걸 어떻게 확신하죠? 얘를 그려보면요. 얘가 이런 함수예요. 2에서 근을 가는 3차 함수예요. 자 보세요. 2의 왼쪽은 플러스 오른쪽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2의 왼쪽은 올라가다 오른쪽은 내려가야 되니까 그 값이 맞죠. 됐죠? 네. 자 이게 17번이었습니다. 자 21번 해볼게요. 다 똑같은 문제거든요. 솔직히 이거 왜 연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21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함수가 있는데 네, 있는데 문제에서 자 이거 중요하죠. x가 1보다 큰데에서 fx가 gx보다 크고 싶대요. 일단은 이거를 고지고대로 푸는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하게도 fx 뭐 빼기 gx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로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fx g를 빼보니까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고요.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일단 이렇게 나왔고 여전히 이게 이제 항상 만족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이상에서 x 1 이상에서예요. 어쨌든 간에 그냥 는 k라 줄게요. 또 k 혼자 놓고 넘깁니다. 자 그려야 되겠죠? 미분해서 그려볼게요. 자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라고요. 잠시만요. 맞네요. 안 예쁘게 줘가지고. 자, 마삼으로 묶을게요.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인수분해 2, 3, 1 그 다음에 6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죠. 자, 그럼 이 함수를 그려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미분한 i가 두 근을 갖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두 근을 갖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함수인데 자, 이 함수보다 k가 항상 컸으면 좋겠대요.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내려가게 그렸어요. 선생님, 이 친구 무한대로 뻗는데 어떻게
어떻게 K가 얘보다 큰 K가 존재하죠? 잘 봐. X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1이 어딘가 있겠죠? 1이 이쯤에 있겠네요. 1이 이쯤에 있겠죠? 실제로 1은 사실 여기 있긴 한데 이것도 왜 1이 여기 있는 줄 알아요? 비율관계 잘 보세요. 아닌가? 1 여기 없나? 야, 얘네들이 차이 2네? 미안. 그러면은 한 칸당 1이네? 1. 아, 그러면은 여기 2분의 3이네. 미안해. 다시 한번. 자, 얘랑 얘 사이 거리가 2잖아. 그러면은 1 되는 지점이니까 여기 2분의 3 지점이네. 1 여기 있다, 그치? 그쵸? 그러면은 1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라 했으니까 우리 사실 여기만 그래프가 보이고 있는 거죠. 내가 fx가 gx보다 큰 지점을 궁금해 했어. gx를 넘겼어. 이런 식이 나왔어. 어쨌든 k만 남기고 다 넘겼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그래프보다 k가 더 컸으면 좋겠어. 근데 이 그래프 어디까지만 볼 거라고? 1보다 큰 데만 볼 거야. 자, 그럼 이 파란색보다 k가 크면 되니까 이것보다 위에 있으면 되겠죠, k가.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1이네요, 그쵸? 그쵸? 아, k는 마일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는데 등호 있으니까 이 등호도 포함해줄게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k는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범위에 맞게 잘라놓고 그 다음부터 k 치면 돼요. 이해하셨죠?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 계속 합니다. 자, 다음 걸로 볼까요? k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이겠죠, 그러니까. 예, 25번도 비슷한 문제죠. 아, 힘들다. 네. 25번. 똑같이 보겠습니다. 25번까지 하면은 오늘의 이제 그 진도가 나가는 거고요. 오늘 속도가 속도 설명하고 속도가 속도 예제를 몇 개 풀어오게 할 거예요. 몇 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아, 자, 25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문제. x가 0보다 클 때라고 줬고, 자,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12x 더하기 k입니다. 자, k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k가 뭐보다 작대요.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12x보다 작답니다. 자, 어쨌든 얘를 일단 그려볼 건데 미분해야 되겠죠. 6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2니까 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에요. 자, 어쨌든 이거 3차 함수 양수니까 굴곡이 있겠죠? 프라임이 근이 2개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2부터 1이겠네요. 그쵸? 자, 이 상태인데 말이 안 돼요. 아니 쌤, 이런 그래프인데 k가 얘보다 항상 밑에 있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뚫고 가거든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범위가 0보다 클 때만 그리래요. 아, 이 그림 중에 0보다 클 때 0이 이쯤에 있겠죠?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을 거니까. 자, 0이 이쯤에 있다 쳤을 때 내가 보는 3차 함수 이 노란색이고 이 노란색보다 k가 밑에 있어야 되니까 이 값보다 밑에 있구나. 자, 이 값은 1을 넣었을 때 여기에 1을 넣었을 때죠. 내가 얘를 그린 거니까 네, 마이너스 7입니다. 그러므로 k는 마칠보다 밑에 있으면 되고 등호 괜찮아요. 등호 있겠죠. 저 마칠보다 밑에입니다. 됐죠. 얘 최대값 마이너스 7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속도가 속도 이제 이론을 좀 배워보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에요? 28번까지는 숙제가 고정이고요. 앞쪽에 도함체 활용 2 뒷부분도 숙제가 있어요. 거기 아직 안 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체 활용 2 부분 끝까지 해오시고 3는 일단 28번까지에다가 속도가 속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숙제를 해올게요. 알았죠? 네. 아, 네. 속도가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생들은 괜찮아요. 뭐가 괜찮냐? 고등학생들은 물리를 좀 배웠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중학생들이 물리를 아직 안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공통과학은 배우고 와야 될 것 같은데 아 뭐 선행으로 배웠을래나? 근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속도가 속도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 그래도 생각해보면은 일단 표 2개 나눌 거니까 밑에 내려가면 쓸 거니까 적당히 쓰시고요. 야, 너 팔짱을 끼고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유찬아? 어? 안 쓸 거야? 아니, 왜 오늘 잘 하다가 아닌가 내가 안 쳐다봐서 그런가? 유찬아, 내가 너 쳐다보지 말까? 에바잖아. 어. 자, 봅시다. 이제 스칼라랑 벡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고요. 얘네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돼서 제가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알았죠? 두 개를 구별할 줄 알면 좋겠고, 사실 수학에서는 엄밀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보겠습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지표예요, 크기. 벡터는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지표입니다. 크기와 방향. 일단은 생각해보니까 고2 친구들은 기하는 거의 다 했네요. 그쵸? 기하는 거의 다 했어요. 대공고도, 연수고도 했죠? 부럽다고요? 네. 기하 듣지 그랬어, 그럼 서준아. 자. 기하를 했으니까 고2 친구들은 스칼라 벡터에 대해 어느 정도 알 건데, 자, 이제 일단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크기만 있는 지표. 예를 들어 이제 몸무게예요. 몸무게 몇 킬로야? 물어보면은 뭐 이제, 민혁이 90킬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90 맞나 보네요. 일단 발작을 안 했으니까 일단은. 몇 킬로야? 뭐라고? 일단 넘어가자. 90킬로면 나쁘지 않았나 보네. 자, 그래요. 근데 봐봐요. 80kg, 90kg 말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민혁이가 좀 마이너스 뭐 100kg인데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지표죠. 그쵸? 몸무게는. 키 마찬가지예요. 민혁 키 얼마였을 때 민혁 키 자기가 얼마라고 하겠죠? 근데 적어도 마이너스 뭐 150cm인데 이렇게 말할 리는 없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양수로만 이제 되어 있는 지표들. 그러니까 그게 크기만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걔네가 스칼라 지표예요. 벡터는 누구냐면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지표인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미적 1에서 배우는 이 속도 가속도는 물체가 1차원에서만 움직여요. 좌우 이게 1차원이죠. 아니면 위아래 이게 1차원이에요. 좌우랑 위아래가 같이 있는 게 이제 2차원이죠. 얘네가 말하는 좌표 평면. 그러니까 좌우에다가 위아래에다가 앞뒤까지 있는 거 이게 이제 3차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쵸? 어쨌든 1차원에서는 방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님도 아는 거예요. 1차원에서의 방향은 좌우일 경우에는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예요. 위아래일 경우에는 위쪽이 플러스 아래쪽이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당연하게도 기준점이 어딘가 존재하니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수가 있어요. 기준점을 원점 0이라고 두고 얘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 플러스 왼쪽에 있는 애들 마이너스예요. 아니면 또 이런 경우죠. 자, 자동차가 움직여요. 이제 시속 100km로 움직이는데요. 100km로 시속 100km로 오른쪽으로 100km로 움직이잖아요. 100km/h로 이러면 오른쪽이면 플러스예요. 근데 자동차가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km/h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선생님이 뭐 속도가 뭐 예를 들어 뭐 플러스 10이야 이러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오른쪽으로 간다는 걸 약속해 놓은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20이야? 그럼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속도가. 이해하셨죠? 어쨌든 벡터는 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향도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는 크기는 똑같아요. 둘 다 100이에요. 그쵸? 방향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얘네에 대한 용어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위치라는 친구는 벡터 쪽에 소속된 애예요. 주로 이렇게 씁니다.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자,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은 자, 이제 t초일 때의 위치가 이거야 라는 거거든요. 자, 얘는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위치니까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t초일 때의 위치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바꿀게요. 어쨌든 지우지 않고 바꿀 수 있게 해놨으니까 좀만 이해해 주시고, 네, 얘만 좀 지우면 되겠죠? 자, 이렇다고 합시다. 자, 그럼 문제를 보시면서 이게 뭔 얘기냐 볼게요. 근데 왜 위치를 쓰는데 x라는 이름을 갖다 쓰느냐? 이게 함수의 이름인 거 다 아시죠? 함수의 이름인 거 다 아시죠? 왜 하필 x를 갖다 썼느냐? 얘는 왜 하필 h를 썼느냐? 보세요. x를 갖다 쓸 때는 주로 가로, 그러니까 좌우 위치에 대한 걸 쓸 때 x를 많이 써요. 원래도 우리가 가로, 선을 x축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좌우 움직이는 애들의 위치를 표현할 때 얘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위에 걸 보고 자, x의 3을 구해볼게요. 3초일 때의 위치, 즉 3초일 때 마치 x좌표 같은 느낌이죠? 3초일 때 위치 얼마죠? 3 넣으면? 마삼이야? 1이거든요. 1이거든요. 그러면은 3초일 때 위치 x축 기준으로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h는 언제 쓰겠어요? 위아래 움직일 때 좀 쓰는 거예요. 약속된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위아래 움직이는 공에 대해서 이제 h가 그 헤이? 이게 그 높이인가? t 있냐? 높이죠? 그때 이제 쓰는 거거든요. h. 그래가지고 자, 이제 그 위아래의 위치가 어디 있어? 물어볼 때 주로 h를 쓰고요. 어쨌든 간에 그냥 이름일 뿐이라는 거, 별 의미는 크게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알았죠? 자, 위치라는 게 있는데 얘랑 비슷한 레벨로, 똑같은 레벨로 스칼라 쪽에서는 이름이 이동거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중학교 때는 이동거리를 배우죠. 여러분들이 외우는 시속거라고 안 해요? 뭐라고요? 거속시? 알았어. 뭔 차이인데. 자, 이제 거속시의 그 거리가 이거예요, 이거. 중학교 때는 벡터 개념을 배우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안 배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또 위치 말고 또 있는데 여기 속도가 있어요. 이제 기호는 V를 쓰고요. 네, V도 이름이겠죠? VT하고 이제 예를 들어 이 T-4라고 제가 이름 붙이면은 자, 얘는 어떤 애냐면요. 자, T초일 때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예를 들어 보세요. 1초일 때 속도 얼마예요? 1초일 때 속도?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속도가 2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속도랑 같은 레벨의 표현이 이제 스칼라에서는 속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속시 했던 거와 얘네가 다 거리 속력이었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음수를 따지지 않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따지게 되는데 자, 속력은요. 실제로 이제 다른 이름으로 속도의 크기라고 나와 있고요. 속도의 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아까 서준이가 1초일 때 속도를 구해줬더니 V1초가 마이너스 2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의 속력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즉 이 아이의 속력의 크기는 속도의 크기가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2죠.
아까 말했지만 100kg짜리 두 개 할 때 오른쪽 100kg, 왼쪽 100kg 둘 다 크기는 100이에요. 방향이 다른 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했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라고 써져 있지만 실제 크기는 2인 게 맞죠?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이 아니라 원래 제대로 배웠으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속도의 크기를 구해줘 라는 건 절대값 V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절대값 언제 배워? 처음에? 중학교 때 배워? 중학교 때 절대값을 뭐라고 배우냐면은 일단 1번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일단 이렇게 배우고요. 두 번째로 들어오는 아이의 크기를 내뱉는 애라고 배워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애들은 절대값을 지금쯤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냥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애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애라고 기억하시게 되면은 이제 미적분 2 그리고 물리 1 정도? 물리 2 이런 데에서 이제 완전 인지부조가 올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애는 아니에요. 원래 역할은 들어온 아이의 크기만 내뱉는 애예요. 이해하셨죠? 절대값을 한 건 뭐다? 들어온 애의 크기를 내뱉는 애예요. 자, 마이너스 2가, 속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요? 절대값에 크기는 2죠? 2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런 거 말고 다른 데에 쓰이는 절대값이 있느냐? 절대값에 다른 애들이 들어올 수 있냐? 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게 기하에서 배웠죠? 생각해보니까 고2들은 기하에서 배웠죠. 기하에서 이제 벡터가 들어오면은 벡터가 2차원 벡터면은 이제 이 아이의 이 크기가 딱 나오는 게 절대값이었죠. 됐죠? 자, 마지막 가속도고요. 얘는 이제 A라고 좀 쓰게 돼요. 네, 엑셀레이트가 가속하다니까 엑셀레이션 정도 되겠네요. 그쵸? 네, 가속도고요. 이 친구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쓸게요. 쓰면은 자 이제 이 친구랑 똑같은 레벨이 가속력이 있겠죠? 근데 가속력이란 표현은 이제 거의 안 쓰고요. 가속도의 크기 이고요. 당연하게도 절대값 A가 되겠죠. 됐죠? 되었죠? 이동거리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물어봐요. 쌤, 그럼 이동거리는 절대값 X인가요? 라고 하면은 아니에요. 이동거리는 절대값 X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좀 뒤쪽에 적분해서 배우겠지만 이동거리는 인테그랄 절대값 VT예요. 근데 이건 지금은 알기 힘드니까 제가 일단은 인테그랄이 뭔지 모르는 애들도 있을 거니까 지금은 쓰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것만 아닌 것만 알아주세요. 이동거리가 뭐라고? 절대값 XT가 아닌 것만 알아주세요. 아니에요. 알았죠? 그것만 알아주세요. 자, 이거 왜 썼냐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위치식을 미분하면은 V가 나오고요. 자, 속도식을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와요.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제가 지금 식을 짜놨거든요. 네, 미분하면 나오도록. 위치식을 미분하면 속도식을 미분하면은 이제 가속도가 나온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너무 뻔할 뻔짜인데 잘 들어봐요. 시간 보내 버리지. 이거라며. 봐봐. 야, 위치 함수를 내가 시간으로 나누면 뭔가 속도 비스무리한 게 나오겠지. 그치? 잘 들어봐. 이게 중학교 때도 배우나? 두 점이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움직여? 어떤 애가 움직이는데, 자, 얘부터 얘까지 시각이 얘가 1초부터 얘가 t가 4초야. 그리고 이전부터 이전까지 쭉 이동한 거리가 예를 들어 15m야. 그러면은 이전부터 이전까지의 평균 속도는 시각의 차이분의 거리의 차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 5m/s입니다. 구할 거란 말이야. 이해했지? 근데 평균 속도, 순간 속도를 원래 공통과학에서 배우지 않냐? 일단 넘어가자. 일단 그러면은 봐봐.
근데 우리가 구한 얘는 순간 속도야. 생각을 해봐. 몇 초부터 몇 초까지 속도를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진짜 봐봐. 딱 1초일 때 속도, 2초일 때 속도, 3초일 때 속도가 나오고 있잖아. 그치? 순간 속도. 야,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 뭐였어? 두 점 사이에 그냥 쌩 기울기. 좀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 근데 순간 속도는 그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거였잖아. 마찬가지야.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순간 속도, 얘네가 다 똑같은 의미인데, 봐봐. 속도 쪽에서는 정의역이 t야, 시간이야. 그래서 봐봐, 니네 미분이 정의역분의 치역인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기울기니까 정의역분의 치역이잖아. 근데 봐봐, 아주 작은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이 가까워졌을 때 이 기울기 구하는 게 미분이잖아. 아주 작은 정의역 차이분에 아주 작은 치역 차이 해가지고 순간적인 기울기 구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아주 작은 시간분에 이 스몰 d가 아주 작은 차이거든. 아주 작은 위치의 차이 하면은 이게 속도인 거야. 알겠어? 근데 봐봐. 아주 작은 시간분에 아주 작은 x분의 아주 작은 정의역분에 아주 작은 치역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라고? 미분하는 거라고. 아주 작은 시간분에 아주 작은 그 위치의 차이 보면은 그게 순간 속도라고. 이게 뭐 할 거라고? 미분할 거라고.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그러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순간 속도 나오는 거라고. 대충 이렇게 알아둬봐. 설명하기가 애매하다. 이게 지금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겨울방학 때 이걸 존나 자세하게 설명했어. 민혁이 표정을 보니까 처음 듣는 지금 이 내용이야 지금. 진짜 봐봐. 그때는 시간이 여유가 많아서 자세히 설명했어. 근데 지금은 일단 몰라도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싶은 이유는 미적분 2 때문이지 미적 1에서는 몰라도 돼. 알았어? 진짜로. 어차피 미적 2 나중에 배우게 될 때가 왔다 치자. 뭐 진수든 주하든 뭐 등등 왔다 치자. 다시 할 거야. 자세하게. 근데 이제 그럼 지금 여기서 제대로 안 배운 친구들은 미적 2에도 또 속도가 있어. 미적 2에도. 그때 자세하게 할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자. 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위치를 뭐에 대해? 시간에 대해. 잘 들어봐. 속도가 속도 파트에서는 시각이 정의역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해서 치역을 나눈다. 봐봐. 시각에 대해서 위치, 거리를 나눈다. 속도. 했잖아. 봐봐. 시각에 대해서 속도를 나눈다. 가속도가 나와야지. 그치? 당연지사인 내용들이야. 그치? 알고 있으면 돼.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이거 하나만 잠깐 예시를 들고 한번 물어보자. 야, 민혁, 근데 위치랑 이럴 때 이동거리 차이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위치에다가 내가 여기다가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이쪽에 원래는 여기에 추가로 원래 변위라는 표현도 원래 있어. 변위는 뭐냐면은 위치의 변화량이야. 야, 그럼 생각해봐. 변위가, 봐봐. 위치는, 야, 1초일 때 위치 얼마야? 2초일 때 위치 얼마야? 얘는 딱 순간적인 위치가 나오는 거지만 변위는 시각이 2개 있어야 돼. 야, 2초부터 4초까지 변위가 뭐야? 라고 물어봐야 2초부터 4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변위는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의 식을 보고 야, 민혁한테 내가 1초부터 t는 4초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줘 하면은 민혁이 뭐 하면 되냐면 1초일 때 위치를 구해. 얼만데? 에바 아니냐? 4초일 때 위치 얼마야? 4 맞네? 오케이. 네. 자, 그럼 봐봐. 야, 1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 얼마야? 3.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거든. 플러스 3이네요. 그쵸? 변이?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야, 민혁, 그냥 이런 얘기네. 잘 봐봐. 여기 0인데, 1초일 때 0이 여기 있어. 1의 위치에 있어. 자, 4초일 때 4에 위치했대. 그럼
1초부터 4초까지 변이는 3인 거 알았잖아, 그치? 이동거리 얼마야? 예, 알 수 없어요. 이동거리가 3이지 않겠냐고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1초부터 4초를 오는데 1초부터 저기 들렀다가 4초 왔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순간적인 사진을 찍은 느낌인데요. 1초일 때 사진, 4초일 때 사진. 그 전에 이동은 모르거든요. 그 이동거리를 알려면 얘를 그려봐야 돼요. 얘를 그려봐야 돼요. 그려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동거리 3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0초부터 해가지고 자, 1초일 때 1이거든요. 4초일 때 4거든요. 이 친구 1초에서 2초까지 백을 한번 했네요. 1초에서 2초까지 백을 한번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2초, 4초까지 올라왔죠. 그러니까 쳐보세요. 여기 높이가 1이고 그러니까 일단 1 뒤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0부터 4까지 4 앞으로 왔으니까 이동거리는 총 이동한 거리니까 1, 4, 5 이동했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래프를 그려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초에서 2초까지는 뒤로 백을 하면서 1을 이동하고 2초부터 4초까지는 4 올라가면서 이동했으니까 총 이동거리 5인 거죠. 그래프 그려봐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숙제를 내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이게 숙제를 막 다 안 내고요. 네. 적당히 내볼게요. 네. 자, 보세요. 일단 28번까지 하시고, 몇 번부터야, 근데? 57번부터? 7번부터 이제 28번까지 쪼라락 하시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이렇게 풀어오죠. 29번부터 대표 문제를 하지 않고 일단 풀어볼까 하는데 29번부터 48번까지 딱 20문제만 더 내고 싶거든요. 네. 많이 못 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다 거의 숙제로 풀어드릴 테니까 일단은 혼자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29번부터 그냥 48번까지 해와. 알았죠? 앞전에 도함재 활용 2 전체 아직 안 한 거부터 3는 48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예, 수고하셨어요. 네.